집중해! 우린 할 수 있어! 수능영어 김혜린입니다. 오늘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33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지문입니다. 이번 2026학년도 수능 지문을 다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봤을 지문인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오답률 81%로 1위를 기록했던 지문입니다. 같이 어렵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34번 지문과는 다르게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81%나 기록된 데에는 아마 선지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문의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왜 매력적인 오답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답을 고르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giving부터 묶어주도록 할게요.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 to react to your designs while in progress is a key to professional success라고 합니다. 자, giving부터 progress까지 주어 덩어리로 묶어주시고요. 해당하는 주어의 동사는 is라고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제공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하는 것. 어떠한 기회? to react 할 기회. 자, 클라이언트들에게 to your design, 너의 디자인에 react 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your design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이 글을 듣는, 이 글을 향하는 청자가 누구란 얘기야? 디자인하는 사람? 디자이너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디자이너구나 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에 react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키하다고 해요. 자, 얘들아, 그래서 키하다고 하는 건 무슨 요소인 거야? 그쵸?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뭐의 중요한 요소인데? professional success, 전문적인 성공의 중요한 요소구나 라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항상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나 어떤 문제를 푸는 순간들에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전 지문 있지. 직전 지문을 읽고 나서 어떠한 의도 없이 바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서 지문을 수르륵 하고 읽어 내려가 보면 어느샌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무게를 잃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항상 어떤 지문이든 초반에 나 이 얘기 시작하려고 해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읽기 시작할 땐 의도적으로 첫 문장의 키워드나 이런 유념할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이 첫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to react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좋아요. 그래서 similarly로 연결되고 있다. 다음 문장부터 보자면 계속 같은 분류의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역접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해서 involving부터 묶어주시고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 as well as clients까지 묶어줄게요. 자, 주어 덩어리입니다. prospective building users as well as 라고 했어요. 자, as well as 체크 한번 해주시고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란 얘기죠. 여기서 A는 누구야? 클라이언트지. 앞에서 언급했던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빌딩 유저까지도 뭐 하는 거? 인볼빙 하는 거. 빌딩 유저까지도 참여시키는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참여시킨다는 건 그들에게도 뭘 제공해 주자는 얘기야? 그치? react 할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is 뭐뭐 합니다. even more valuable. 더 뭐하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은 즉슨 앞문장에 뭐랑 같은 표현? 그치, 키랑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유저들에게도 뭘 제공해? react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즉, 뭐의 가치가 있다? 전문적인 성공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보고 우리 지금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 구조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왔던 주체가 누구였죠? 좋아요.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자,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 뭐 할 기회를 제공하자? 좋습니다. react to your design.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 기회를 제공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누구에게 무엇하는 키가 될 수 있다? 디자이너에게. 뭐 하게 될 수 있다고 디자이너가? 성공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까지 보자면 자,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같이 인볼빙 하자. 네, 그치. 우리 유저스까지도 같이 인볼빙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다시 지문 속으로 돌아가서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say가 나옵니다. say가 나온다는 건 말하자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시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밑에다가 example, 예시 한번 써주시고요. 자, your client가 as a large corporation, 굉장히 너의 고객이 대기업일 경우에 such as 뭐 하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인 거야? A healthcare provider,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대기업일 경우에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while the hospital administration may serve as your client. 자, 우리 병원 administration 하면 관리직이지, 관리직. 자, 이 관리직이 may serve as 뭐로서 역할을 하다, 뭐의 역할을 해? 너의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no doubt 하면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뭐일 것이에요?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ion personnel will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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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하네. 자, perspectives, 관점이죠. 누구의 관점이야? administration personnel의 관점. 자, 여기서 administration personnel, 누구랑 같은 말이야? 이 administration이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 관리직의 직원들은 자, will differ 하대요. differ 동그라미. 자, 여기서 differ 무슨 뜻이야? 다르다죠. 자,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직원들, 이 관리직의 직원들의 관점이 누구와 다를까가 중요하겠죠. 그치? 자, 그런데 일단은 넘어가서 그래서 볼게요. significantly from those. 자, 여기서 those는 앞에서 받아주고 있는 누구예요? perspectives가 되겠죠. 자, 이러한 관점과 다르다. 누구의 관점과 다를까? doctors부터 묶어주시고 쭉 내려가서 interns, residents, nurses, and others, medical staff who blah blah regularly까지 묶어줘서 이 사람들의 관점이 되겠구나. 자,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who부터 묶어서 다시 regularly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이러한 doctor, intern, resident, nurse, and other medical staff 어떠한 사람들인데? 라고 보니까 이 빌딩을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 아,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관점과 이 관리직의 직원들의 관점은 다를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여기 users 앞에 조금 더 형용사로 부가적으로 꾸며주자면 어떤 유저라고 지금 언급이 처음 되었나요? 그치? regular한 유저라고 언급이 됐죠. 자, 왜 regular한 유저겠어? doctor, intern, resident, nurse 다 여기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지, hospital에.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문장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in addition입니다. in addition이 나왔다는 말은 지문이 계속 같은 말로 이어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in addition, the experiences of patients and visitors. 자, 우리 환자와 방문객의 경험인데 who부터 다시 묶어주시고요. 어디까지 묶어줄까? Who use the building irregularly often as a result of life-threatening emergencies에서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자, the experiences가 주어, R이 동사가 되겠네요. 자, 이러한 환자들과 방문객들, 어떠한 환자들과 방문객들인데 빌딩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불규칙적으로 사용한대요. 뭐 때문에? 자, 이러한 life-threatening emergency,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긴급 상황의 결과로서 이러한 빌딩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re altogether different as well 이라고 얘기했어. 어떻대? 완전히 뭐하대? different 하대. 자, different. 앞에 나왔던 어떤 단어랑 같은 표현? 그쵸? differ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였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administration이 regular한 유저들이랑 생각이, 관점이 서로 differ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페이션트들이랑 비스터, irregular하게 빌딩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regular 앞에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문 자체가 내려가면서 잘 이해가 됐다. 너무 잘
논리적으로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왜 different랑 differ이랑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쌤이 여기다 이제 상자를 그려놨어요. 이 상자는 건물입니다. 건물. 자, 우리 이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건물이 뭐였죠? 그쵸? 하스피털이지? 하스피털입니다. 자, 이 하스피털에는 총 4명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써볼게요. 자, 우리 맨 첫 번째 문장에 등장했던 Your design, 디자인하는 사람 누구야? 디자이너. 즉, 이 빌딩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겠죠? 디자이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맡기는 사람. 즉, 이 디자이너의 고객. 누구야?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자, 우리 클라이언트는 얘들아 여기서 administration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쉽게 표현하면 경영진입니다. 경영진. 그 다음에 유저가 등장했죠. 총 지금까지 2명의 유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유저, 규칙적인 유저였어요. 규칙적인 유저. 레귤러한 유저였어요. 자, 규칙적으로 빌딩 사용하는 사람 누구야? 그치? 의사, 간호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규칙적으로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 irregular 유저가 되겠죠. irregular 유저는 환자, 뭐 손님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러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떠하게 지금 지문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거냐면 자, 우선 클라이언트 경영진이 디자이너에게 빌딩 디자인을 맡깁니다. 의뢰를 해요. 근데 이 디자이너가 진짜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내 클라이언트 손님은 경영진이니까 나는 그냥 이 경영진 클라이언트의 어떤 니즈나 리액트나 뭐 퍼스펙티브 익스피리언스만 수용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같이 생각을 고려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유저들, 레귤러한 유저, irregular한 유저들의 퍼스펙티브 익스피리언스도 같이 한번 고려해보자. 왜냐?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다 어떻대?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다 고려해보자. 그래야 얘네가 디자인적으로 석세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다음 문장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것, 뭘 이해하는 것이냐? 자, how부터 묶어서 블라블라블라 쭉 내려와 보니까 as well as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be as well as a. 자, 보니 how가 또 시작돼. 아, how절이 두 개가 연결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how절은 동사 앞에 designs까지 묶어줄게요. 자, 첫 번째 how절은 environment까지 잘라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How each type of user experiences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래. 자, each type of user, 각각의 유저는 누구겠어?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레귤러한 유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혹은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유저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유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experience 뭐 하는지 경험하는지를 우리 한번 이해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뭐 하지? How each reacts. 각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마찬가지로 이해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perspective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우리 한번 understanding 해보자. 자, 이런 것은 반드시 inevitably, 필연적으로 뭐 한대요? produce, 만들어낸대요. 뭘 만들어내요? 뭐 한 거? better building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더 좋은 빌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문장까지 계속 같이 가서 볼게요.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a new building or addition. F부터 묶어서 끝까지 묶어주시고. 자, 사람들이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뭐 한대 더? 만족스러워한대. 뭐해? 새로운 빌딩에. 만약 그들이 뭐 하다며 이렇게 되는 문장인 거지. 자, 이랬을 때 얘들아 여기서 people은 새로운 빌딩에 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누구야? 빌딩이 개선돼서 이거에 더 만족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 이 클라이언트나 유저가 되겠죠. 그치?
자, 이랬을 때 같은 문장 안에서 이 대인은 마찬가지로 누가 되겠어? 클라이언트들, 유저들, 즉 people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그 새로운 빌딩에 만족할 수 있을까? 바로 윗문장에 근거가 있지. 자, 우리 디자이너로 하여금 그 각각의 유저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각각의 반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나은 빌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대로 그 클라이언트들이랑 이 각각의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react와 experience가 이해가 된다면 그 빌딩에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로 잡자면 experience 끌어다 주시고 react 끌어주시고 understanding 끌어주셔서 그들의 experience, react가 understanding, understood 된다면 그들은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까지 같이 가서 쭉 봅시다. For a large institution, this can translate into increas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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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더 큰 기관들에서는 this 뭐야? this는 앞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앞문장. 무슨 얘기했어? 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들이랑 그리고 또 유저들이 되겠죠. 이 유저들이 만약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리액트가 잘 수용이 되고 그 건물에 반영이 된다면 그들은 더 만족감을 느낄 거야. 자, 이러한 것은 이라고 해서 this로 받아주고 있는 거지. 자, can translate into래요. 자, translate into 같은 경우 얘들아, translate 무슨 뜻이야? 번역하다죠. translate A into B라고 해서 A를 B로 번역하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A가 빠져있고 바로 into가 왔다. 이럴 경우에는 뒤에 결과가 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 이 다음에 이러이러한 결과를 낳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increased productivity on the job, reduced absenteeism, less turnover, and lower cost라고 해서 자, 이러한 결과를 낳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increased productivity라고 하니까 증가된 생산성 on the job, reduced absenteeism, 낮아진, 줄어든 결근율, 그 다음에 뭐야? less turnover, 줄어든 이직률 and lower cost, 비용까지도 절감이 됐대. 자, 블라블라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과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라고 체크해 주시고 즉 이러한 고객들의 유저들의 react를 이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더 만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까지 낳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문을 같이 봤는데 마무리로 지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하나만 빈칸 조금 채워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클라이언트들과 유저들을 react를 your design에 대한 react를 understanding 하는 것은 디자이너로 하여금 success하게 한다. 자, 이러한 결과가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input의 상황이라고 써줄게요. input. 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자, 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결과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은 우리가 output이라고 써줄게요. 즉, 인풋의 상황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아웃풋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이건 무슨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글일까? 그쵸,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고 그 결과값으로 디자이너가 성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글의 구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글의 구조뿐만 아니라 단어도 두 가지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 이 단어들이 나오면 이거 약간 인과관계 구조 아닌가? 이 원인으로 이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빈칸에 근처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P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T로 시작합니다. P로 시작하는 단어. 그쵸? produce, 생산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동사죠. 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결과를 야기한다라고 할 때 많이 이 결과값 앞에 쓰이는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produce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쌤이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줬던 그 단어인데요. 바로 translate into가 되겠지. 그래서 translate into 다음에는 어떠한 결과를 낳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translate into까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문이 정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선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가지 선지들을 쭉 보면은 지금 각각의 선지들이 뭐로 시작하고 있죠? 품사가? 네, 맞아요.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자,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품사들, 선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얘네들의 주어가 누군가. 이 빈칸을 앞에 찾아오고 있는 주어가 누군가를 생각해봐야겠지. 우리 주어 누구였어? 그쵸? 데이였죠. 데이 누구였어? 그치? 클라이언트고 유저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유념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쌤이 잠깐 우리 이런 빈칸 유형에서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유형의 오답 선지가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선택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요. 지문의 주제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오답 선지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걸 반대 논지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선택률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오답 선지로 이제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주체 운동입니다. 지금 이 2번 유형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는 맥락이 바로 우리 33번 선지인데 선지들이 전부 다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맥락에서 항상 우리는 주어를 유념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주체가 혼동되지 않도록 주체가 누구인지를 유념해서 봐야 되는 오답 선지 구성이 이런 방식으로 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선지에 그대로 재활용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문 단어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쁜 시험장 속에서는 이 지문에 나온 단어가 선지에 그대로 배치가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마지막은 스코프의 오류예요. 자, 스코프의 오류는 뭐냐?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는 요 정도 사이즈에 나는 이 정도의 범위의 단어를 표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지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액티브하게 큰 범위의 단어를 표현한다든지 혹은 그거보다 좀 더 패시브하게 작은 단어를 표현한다든지 범위가 자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그 범위의 오류에 따라서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4가지 기준으로 우리 선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지입니다. 자, have been engaged in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s라고 했어요. have been engaged in 어디에 관여하다, 참여되다 이런 거죠. 자, 어디에 지금 참여한 거냐면은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s라고 했어요. 자, 다수의 디자인 트레이닝, 연습하는 세션 분야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요? 아니죠.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답이구나라고 쉽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입니다.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draft a new design이라고 했어. 얘들아, 여기서 draft 무슨 뜻이에요? 그치, 초안을 작성하다라는 뜻이죠. 자, 새로운 디자인의 초안을 작성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문에서 키워드로 얘기하는 건 뭐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뭐 할 기회를 클라이언트들과 유저들에게 제공하자고 얘기했어? 그치? 우리는 앞서서 지문에서는 react할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react는 단순히 내 반응을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참여해보세요, 만들어보세요 하고 있는 내용이지. 이거는 범위가 완전히 다른, 급이 다른 단어의 배치인 거죠. 그래서 2번 선지는 일단 드래프트로 땡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2번 유형 같은 경우,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적용이 되는 그런 선지일까? 그쵸? 4번 스코프의 오류에 적용되는 선지가 되겠죠. 지금 react의 범위와 draft의 범위가 서로 다르잖아. 그치? 얘는 조금 더 패시브하고 얘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단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선지를 골랐던 친구들은 아마도 이 맥락에서 오답을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야? opportunity. 이 단어 어디 나와요?
그쵸? 지문의 첫 번째 문장에 opportunity to react라고 나오잖아. 그 구조를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친숙하다라고 하면서 이 선지를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입니다. Have established trust with the building designers. 자, 누구와 뭐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trust with 하는 관계를 형성한대. 누구랑? 디자이너랑. 지금 이 선지를 만약에 고른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들에게 클라이언트나 유저가 자신의 리액트를 제공을 해. 그리고 디자이너가 그걸 반영을 해. 만족을 해. 결과로 어떤 관계가 이어지는 거야? 신뢰 관계가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주관적인 상상력이 들어간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상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3번 같은 경우는 오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번입니다. 자, have been consulted in the design process라고 했어. 자, consult 무슨 뜻이냐? 상담하다, 상의하다, 조언을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been consulted 됐으니까 상담 당한 거가 되겠고 상의 당한 게 되겠고 조언 구해짐 당한 게 되겠죠. 누가? 데이가, 클라이언트들이, 유저들이 누구에게? 디자이너에게 라는 상황이 되겠죠. 무한 상황에서 디자인 프로세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에게 조언을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관점과 경험을 공유해 준 상황이 되겠죠. 제시해 준 상황이 되겠지.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Share their perspectives on the building with each other. 자, share their perspectives.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그치? 뭐 perspectives 나왔잖아. 이것도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보면은 말이 괜찮아. 빌딩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쉐어한다. 리액트 제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석되잖아. 굉장히 괜찮은데 중요한 건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뭐가 땡땡이야 지금? 그치? each other이 땡땡이죠. 왜? 주어가 누구라서. 그치? 주어가 클라이언트, 유저들, 데이이기 때문에 each other이 되는 순간 얘네들은 누구랑 공유한 상황이 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클라이언트들끼리 서로 공유한 게 되는 거야. 클라이언트들끼리. 그래서 5번 선지는 완전 땡땡이지. 자,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유형들 중에서 뭐에 적용이 됩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 주체운동이죠. 데이가 주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each other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오답으로 설정을 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또 지문 단어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각 선지별로 선택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선택률을 보면요. 1번, 3번, 4번이 10%대로 유사하고요. 2번이랑 5번이 32%, 22%로 좀 선택률이 높습니다. 아마 이러한 맥락이 작용한 데에는 보자 하니 1번, 3번, 트레이닝 너무 땡땡이야. 그치? 그 다음에 트러스트 윗도 너무 맥락이 안 맞아. 그래서 충분히 쉽게 이렇게 소거할 수 있었을 텐데 3번, 2번과 5번 지금 2번과 5번 이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아까 언급했던 이 지문 단어 재활용 지문에 나왔던 단어를 딱 보이는 순간 너무 반가운 거지. 그래서 그냥 이 2번과 5번을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고르다 보니 4번 선택지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단어들이 너무 매혹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4번의 선택률이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 선지들 구성을 봤을 때 수동태로 사용이 된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일수록 더더욱 주체가 누군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컨설트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이 받아주고자 하는 바가 뭐지를 또 지문 속에서 잘 찾아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선지를 고를 때. 자, 빈칸 유형에서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건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빈칸 유형을 첫 문장부터 빈칸까지 쭉 다 읽어 내려가. 근데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읽자마자 선지로 가서 빈칸에 어떤 선지가 들어가면 좋을까를 찾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빈칸 유형을 풀 때는 선지로 내려가기 전에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를 지문 속에서 끌어다가 본인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아까 기억나? 쌤이 선지로 넘어오기 전에 지문들에서 3가지 포인트 이렇게 빈칸에 끌어왔던 거 기억나나요? 그쵸? 맨 첫 번째는 뭐였어? experience 끌어왔고 그 다음에 react 끌어왔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해된다라고 해서 understanding까지 끌어왔잖아. 그래서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react, experience가 이해된다면
그 새로운 빌딩에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마무리하고 선지로 왔죠. 그걸 받아주고 있는 이 concerted가 바로 정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높기도 했고요. 선지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너무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딱딱딱 골라내기가 굉장히 난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그 선택률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얼마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가 잘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쌤과 함께 이 33번 지문을 잘 해제를 해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쌤이 또 다른 유형을 다른 접근법으로 해서 같이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